안녕하십니까. 박물관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우리 파이널 패스 백선입니다. 백선 강의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용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의 소책자입니다. 소책자로 자 이렇게 책에다 붙여놨거든요. 딱 뜯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이즈가 A4 반 사이즈, 핸드북 사이즈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뭘 정리했냐면요, 계속 기출되는 쟁점들 있죠. 핵심 쟁점 52선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거 숫자. 그런데 숫자를 다 정리하면 너무 많아요. 하여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기출 숫자만 꼭 알아야 될 숫자만 정리를 하였습니다. 파이널 패스 백선 있잖아요. 이 백선 교재의 부록이에요. 부록. 선물이에요. 이걸 무료로 강의를 해서 무료 강의로 제작해서 제공을 해줄 텐데, 자, 이 강의를 보려면 일단 이 교재가 있어야 될 거고, 백선 교재가 있어야 부록에 이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백선 강의는 반드시 듣고, 그리고 요 부록의 무료 강의까지 텀으로 가져가시면 서비스가 되겠죠? 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쟁점 52선 플러스 기출 숫자 정리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첫 번째 유형이 용어 정의가 나오죠. 객관식이. 자, 도시군 계획은 하고 나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집니다. 광역 도시계획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여기 노란색 글씨가 나온 게 교재에 보시면 고딕 글씨로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다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빨리빨리 이 단어를 읽으면서 쫙쫙쫙 보시면 돼요. 빠른 속도로 여러 번 보게 하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자,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섹터, 블록 단위의 개발 계획이죠. 지구가 섹터잖아요. 블록 단위의 개발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넣으면 도시군 찾고 일부 찾고 관리 계획 찾고 끝.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잠깐 보세요. 이렇게 됐네요.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니까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뒤에 사업자가 붙는 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여기 택지 개발 사업 OX, X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이렇게 됐네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작게 지어라.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처럼 부담을 지든지 돈 내라. 둘은 중복이 안 됐잖아요. 이때 작게 지어라 그랬어요.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부족이 못돼요? 예상. 설치는 곤란. 용이에요? 곤란이에요? 곤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못해서요? 강화. 작게 지어라. 시험제 뭐라 나와요? 완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5번 시장운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타법에서 환경이다, 교통이다, 수도다, 하수도다, 주택이다 이런 것을 부문별 계획 그래요. 부분적인 계획이라고요. 그럴 때는 무슨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기하고 공부했던 거예요. 부기 등기. 그것도 싫으면 기부의 생활화. 부기. 부문별 계획 나면 기본계획 부합.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계획이 뭐냐? 토지의 이용,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이런 규제를 못하는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 계획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그러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대상합니다. 자, 여러분 출제해 보세요. 뭐라고 출제할 것 같아요? 강화하는 용도구역 아니겠어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재구조화시킨다고요. 자, 도시 혁신 계획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객관식 풀 때는요, 혁신적인 도시공간이죠. 도시혁신계획, 도시혁신계획.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도시혁신계획 이렇게. 다시 복합용도계획입니다. 용도가 뭐 됐어요? 복합됐어요.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뭐 됐다고? 융복합. 주거, 상업, 산업 용도가 복합됐다고요. 복합용도계획이라고요. 뭘로 결정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보세요. 자, 우리 개정사항만 논할게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하면 바로 아무것도 보지 말고 완화는 용도구역 끝. 도시혁신계획은요, 혁신적 도시,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은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교육, 문화 이런 기능들이 뭐 됐다? 융복합, 복합용도계획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쟁점 1번, 기출유형 1번이 끝났고요. 2번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가면 딱 논점이 이거예요.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할 수 있다. 지정은 국장이나 도의사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선택할 수 있어요. 계획 수립은 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 나오면 요청이 부탁이잖아요. 그때는 할 수 있다. 부탁은 들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청 나면 승인 신청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3. 광 승인. 공법책에서요. 승인 신청을 몇 년 내에 하세요? 딱 이것밖에 없어요. 광역도시계획만 3년 내 승인 신청입니다. 이거면 뭐 객관식 다 해결되겠는데?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시험 문제 유치하게 내죠.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OX, X. 국토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수립은요, 이렇게 됐네요. 해야 한다. 누가 수립하냐면요, 내가 수립해요. 보세요. 지정은 형이 해줍니다. 상급자가. 자, 같은 도의 관할구역이면 시군이죠. 여기서 지정은요, 시군의 형, 도지사. 수립은요, 내가 누구죠? 시장, 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에서부터 자,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럼 누가? 시도에서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수립해야 한다.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상관 승인. 안 하면 상급자가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타 국가고시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3번에 나와요. 할 수 있다. 협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요. 둘이 협의하니까 혼자 갔단 말은 이걸 우리가 일명 삐돌이 그래요. 삐져서 혼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으로 조정 신청 들어오면요, 야, 삐져서 혼자 오지 말고 성질 죽이고 한 번만 더 협의해봐라고 협의 권고를 해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시장 군수가 형, 나 못하겠어요. 이게 협의가 우리말로 배째. 그리고 요청 들어와요. 그럼 상급자의 누가?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요청 시는 승인 신청이 없다. 과학연도를 공동 수립하는 자가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돼? 안 돼? 안 돼요. 그럴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장이나 도의사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랬네요. 여기에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협의가 안 되면 단독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계속 3번이나 기출됐던 문제고. 자, 제가 지금 조정 신청이면 4번 문장이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위로 온 이유가 어떤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4번과 5번을.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은 몰라. 협의 나면 단독이에요. 협의 나면 단독이에요. 객관식이. 몰라. 협의 나오면 뭐야? 단독. 요것도 같이 엮는 것도 기술이라 같이 한번 봐두시라고요. 그럼 이제 4번과 5번 내용을 다시, 자, 4번과 5번 내용을 구별하시고 4번과 6번 내용을 또 엮을 줄 알아야 돼요. 6번 내용은 광역도시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서 서로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때 단독으로 오면 얘를 뭐 B, 도, 우리. 그럼 뭐 협의, 권고. 근데 계속 객관식은 여기서 장난치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기출 숫자 정리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시중 교재 중에 기출 숫자 정리된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일짜리, 5일짜리, 7일짜리, 14일짜리, 15일짜리, 20일짜리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 그러면서 막 1년, 3년, 5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건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다음 중 3일이 아닌 것은, 다음 중 7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안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내면서 그와 관련된 숫자를 같이 내는 거죠. 아, 저도 여러분한테 제가 철없을 때는요 1일짜리, 3일짜리, 5일짜리 정리해서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각 파트와 연계시켜서 숫자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 내용 관련된 기출숫자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실래요? 이제 기출숫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며칠 나오면 모두 며칠? 30일. 자, 공청회만 14일 전에 1회 이상 공고입니다. 광역 기본 다 30일인데 공청회만 공청할 때만 14일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에서 몇 년 하고 나면 다 5년이에요. 광역도시계획 승인 있으면 3광 승인. 3광 승인. 이렇게 되는 거. 3광은 돼야 딱점 승인 받죠? 고들이 쳐봐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자, 보세요. 기초자 정보체계 구축 운영 몇 년 나오면 다 몇 년? 5년. 다 몇 년? 5년. 자, 그 다음에요. 열람 공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하고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자, 이렇게 도로공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한다고 우리한테 열람 공람 보여줘야겠죠? 자, 의견 제출하면 타당하면 반영해야 한다. 근데 이게 공법의 열람 공람이요. 잘 봐요. 며칠 14일하고 30일로 되어 있어요. 자, 모르면 14일이에요. 다시 읽어요.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정비계, 관리청계, 광기 정관만 30일이에요. 정관을요, 광기 나게 닦았어요. 며칠 이상? 30일 이상.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 후에 마지막에 열람할 때는 열람기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람 공람 기간은 며칠이에요? 14일, 30일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7일, OX, X. 작년 기출문제 아닙니까? 7일간 열람. 자, 15일간 열람, OX, X. 20일간 열람, X. 이게 이따 삭제된 규정이에요. 14일로 통합됐거든요. 그러니까 열람 공람은 14일과 며칠이다? 30일. 이것만 가지고 객관식으로 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르면 며칠? 14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청계획, 광기 정관 30일. 정관을 광기나게 닦았다.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열람은 열람기한 제한이 없더라.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자, 세 번째 유형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요. 여기 문제가 딱 정해지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 2번 문장. 수도권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찰차지? 아니하고 인구 몇 만이야? 10만 이하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문장. 좀 더 본다면 광역 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수립돼 있고 얘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면 그러한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는 직접 확정. 국장의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지 답이고. 세 번째 포인트는요.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세요? 5년. 그냥 시험지가 정해져 있는 자리예요.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다면 반영해야 한다. 아무리 경매도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가 국토계획법상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걸 찾아라. 박스 쳐놓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절대 생략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기출됐던 문제. 두 번째, 수도권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찰차지? 아니하고 인구 몇 만이야?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하나, 둘, 셋, 넷 모두 충족하면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이면요. 수립해야 돼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수립해야 돼요. 인구 20만이면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3번은 우리가 관악산 그래요. 서울특별시에서 관악산 둘레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관악산이 과천과 안양에 걸쳤네. 그럼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관악산 인접 관할구역을 전부 포함할 수도 있다. 일부 포함할 수도 있어요. 미리 과천시장, 안양시장 만나서 협의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인접 관할구역을 전부 수립할 수도 있고 일부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공동 수립 대신에 뭔만 해주면 돼요? 협의 이렇게.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첫째, 둘째, 셋째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 수립의 지침. 얘들은 상위계획의 부합. 1번과 2번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하죠? 광역이 당연히 우선하죠. 2번과 3번이 충돌하면요. 기본계획이 우선하는 거고. 자, 이때 기초조사입니다.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광역은 첫째라 썩내는 게 없어요. 썩이 없어요. 썩내면 안 돼. 첫째는. 기본계획은 둘째니까 썩을 2번 내요. 토의적성, 재취약성 분석. 관리계획은 셋째예요. 썩 몇 번 낼까요? 3번. 토의적성, 재취약성, 환경성 검토 그래요. 환경성 검토. 이렇게. 셋째가 썩 내면서 환경 탓이야, 도롱뇽 탓이야. 관리계획에 도로 뚫으니까 도롱뇽의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환경성 검토까지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는 5년 내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의적성 평가 득을 했으면 토의적성 평가 재취약성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어렵게 낼 때 이렇게 환경성 검토. 도시군 관리계획 이야기. 네. 성 2번. 5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사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직접 확정이고 국장의 승인은 없어요. 시장 우선 도지사 승인이고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논점이다.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 공법의 재검토, 타당성 검토는 다 몇 년? 5년. 왜 5년이죠? 대선 주기 5년. 5년마다 국가의 정책이 한 번씩 뒤집혀요. 근데 이걸 또 암기한다. 기본이다, 관리다, 기본이다, 기분 나쁘다. 그냥 다 5년이에요. 대선 주기 5년이니까. 단, 투기 과열지와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게 했어요? 반기마다 재검토. 하나 조심할게요. 우리 시험범위 법령 규정에는 광역 도시계획은 재검토 규정이 없습니다. 광역이면 2개 이상의 도시 너와 나 우리끼리 약속해요. 함부로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재검토 없어요. 법령상에는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 소책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핵심 포인트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을 백선 가지고 이론 정리로 딱 살 붙여주면 완벽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숫자까지.